안녕하세요. 10년 후 부자의 자금목자입니다. 예, 금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한국 주식장이 이게 수요일로 마감을 했죠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더 일찍 금주에 매수 매도 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그 지난주 계획부터 먼저 말씀드리면, 지난주에서는 이제 하락의 기회를 좀 더 엿보겠다. 그리고 미국 국채가 떨어지면 계속 사겠다. 그리고 디즈니들은 이런 미국 주식들은 기회가 되면 좀 더 사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는데, 일단 그 미국 국채는 지금 떨어지면서 조금 계속 샀고요. 드디어 이제 그 코스피가 2,400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사고 싶은 주식들이 이제 원하는 가격에 좀 도달을 했어요. 그래서 CGV 특히 이제 요거는 사고 싶었던 주식인데 680만 원어치 5,627원 정도에 매수를 했고, 또 2,400 중반이 들어갔을 때 하나솔루션이랑 우리금융지주, 하나, 그다음에 뭐 이런 주식들을 좀 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디즈니, 코카콜라, 벤코바버니까, 시티은행 같은 거는 이제 기계적 매수는 안 걸리고, 왜냐면 계속 가격이 좀 횡보했거든요. 기계적 매수 말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그냥 매수를 하면서 코카콜라는 100만 원을 넘어섰고, 디즈니, 벤코바베리카, 시티은행도 상당한 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 매수 주식에서 특징주로서 CGV를 먼저 볼 건데요. 저는 이제 기계적 매수로 20원씩 떨어지면 20주씩 계속 매수를 했고, 그리고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제 원하는 가격이 도착하니까 계속 한 50주, 100주씩 사고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다 보니까 그 평단 5,627원에 680만 원 정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기계적 매수를 5,150원까지 했으니까 5,150원이 도달하면 그때부터 다시 또 20주씩 추가 매수를 할 거고, 5천선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매수량을 좀 더 늘려서 사볼까 하고요. 그리고 이것 말고도 좀 이게 그 CGV가 횡보를 하면 그냥 기계적 매수 말고도 좀 더 사서 700만 원 정도는 채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제 CGV 내용이 중요하니까 왜 이렇게 CGV를 많이 샀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따로 정리했는데요. 이 CGV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유상증자를 반영했을 때 현재 2만 1천원 있던 가격은 어느 정도의 선이냐 보니까 7천원 선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7천원 선 이하는 이제 그 원래 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이라고 할 건데, 보니까 이제 그 우리사주라던가 알고 있는 그 신주 인수권의 가격을 보니까는 그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원래 가격보다 20% 정도 떨어진 가격, 할인된 가격인데, 이제 아래 이슈들을 보니까 이게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. 이 왜 그 정도가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했냐면은, 뭐 이렇게 회사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지위를 뺏긴다던가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진다면은 이 주식은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피해야 할 텐데, 뭐 이 CGV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 지위가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례적인 유상증자로 CGV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CGV의 시장주의는 불변인 것 같았습니다. 왜냐면은 가장 큰 이유였는데, 치고 올라다 이제 2위 자리를 빼앗을 경쟁자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2위가 롯데시네마인데, 아시다시피 롯데에서 이제 롯데시네마의 위치라든가를 보시면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로 이제 어떤 영어관을 좋게 하기보다는 그냥 목 좋은 곳에 이제 영어관을 잡아서 그 골목 장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서, 롯데시네마가 무슨 영어관에 크게 투자한다거나 뭐 크게 투자해서 가지고 시장지를 뺏겠다고 할 생각이 없고, 그렇게 나올 운영 방식으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1위 자리는 여전히 CGV가 가져갈 것이었고, 3위 이하는 또 점유율이 또 미미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CGV의 지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. 앞으로 미래에서도 이 파일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영어관만 잘 된다면은 계속 갈 것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. 그러면 과연 영어관은 잘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데,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등 다른 컨텐츠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영어관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하는 방법으로 영화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, 물론 좀 줄어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영화 산업 자체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아예 퇴화되거나 아예 지금 뭐 침체로 간다고 생각되지 않고, 다만 현재 지금 영화를 좀 덜 본다고 하면 그 이유는 한 영화 제작한 한 1, 2년 정도의 시장이 들 텐데, 그거는 이제 작년 작년까지 코로나가 심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시기에 영화를 잘 만들지 못하다 보니
현재 수급된 영화 중에서 이렇게 촬영 배급된 영화 중에서 대작이 좀 적어져서 영화 본 사람이 적어진 거지. 다시 또 영화 제작이 또 활발해져 가지고 대작들이 나오면 다시 또 영화는 많이 보게 될 거고, 그러면 CGV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만약 이 주식이 2만 3만 원이었으면은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폭이 미미하지만 10,000원 이하대 가격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기 쉽거든요. 그래서 5,000원대에서 원래 가격 7,000원 회복한 것이 아니라 7,000원 이상으로도 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 거 생각해서 샀고, 맞더라 계속 더 낮아진 가격은 더 좋은 이 더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계적 매수는 계속 할 것이고, 현재서도 욕심 남부리겠지만 700만 원 정도는 채우고 상황 봐서 좀 더 매수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. CGV 말씀드렸고요. 또 하나솔루션도 좀 사고 있는데 이건 좀 더 기회 봐서 좀 더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살 생각이고, 지금은 조금씩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유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. 계속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면, 그리고 다 안 떨어진다면 그에 대한 대체 에너지를 분명히 생각할 거거든요. 대체 에너지로서 요새는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태양광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관심을 좀 잃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, 여전히 이제 태양광이 가치 그 대체재로서의 가치가 있고, 현재 보니까는 PBR이 0.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물론 이제 이익이 떨어져서 펄은 높게 됐지만 이 정도 PBR이면 그게 나쁜 것 같지 않고, 그 이제 OCI가 저번 이제는 또 분할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매력을 좀 잃어버렸기 때문에,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대장주로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매입하되, 좀 더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좀 더 많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또 우리 금융지주는 제가 이제 금융주를 좋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2,450이 된 김에 좀 샀고요. 삼성전자 우선주도 제가 볼 때는 52,000원쯤 돼야 이제 괜찮은 가격인 것 같은데, 오래 지켜봤고 2,400 중반이 됐으니까 뭐 지수가 올라가면 이것도 좀 올라갈 거니까 그냥 그냥 뭐 사고 싶은데 그냥 못 사면은 좀 마음이 좀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평을 위해서 한 주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랑 코스피 인버스는 그 예전에 150만 원씩 산 거 이제 수익이 나니까 2,300 중반 정도 됐으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있고요. 이거는 봐가지고 횡보하더라도 계속 매도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한 계획에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제 저번 주부터 디즈니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, CTNN, 코카콜라 계속 사고 있는데, 이 주식들은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. 이제 기계적 매수는 계속 안 걸리고 있고, 기계적 매수 말고 제가 봐가지고 좋은 가격이라 싶으면은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어서, 코카콜라는 100만 원을 넘었고,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CTN도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었는데 뭐 디즈니 합쳐서 한 150만 원 정도, 100만 원 정도 샀을까나, 뭐 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횡보하더라도 계속 매수를 할 생각인 거고,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는 더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 지수가 4,300 정도가 됐는데, 어, 옛날에 한번 4,300의 그러니까는 그 미국 S&P ETF 하나 판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판 가격 비슷한데 하나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2,563번 일본 상장 미국 S&P ETF를 100주 정도 샀고요. 좀 더 이제 매수를 하고 할 생각입니다. 근데 이 상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모을 것 같지 않고, 다만 이제 NR 모은다는 생각으로 좀 모으고 있습니다. TLT랑 2621도 계속 사고 있는데, 국채가 그렇게 확 떨어지지 않아서 이번 주에는 매수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은 상태입니다. 향후 계획은 보니까는 지난주 계획과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. 이제 미국 국채는 계속 살 거고, 디즈니, 코카콜라,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시티은행도 이제 횡보하지만 계속 살 거고, 그리고 2,400 이하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계속 살 거고, 그래서 지금 승부의 시기가 온 것 같고 계속 사고 있고, 오히려 재밌더라고요. 제가 사면서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야, 주식 사면 되는 거냐, 어떻게 하면 되냐 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높을 때는 물어봐요. 어떤 거 사냐 했을 때는 전 참으라고만 얘기하거든요. 참으셔야 됩니다. 지금 팔 때지 살 때가 아닙니다. 드디어 살 때가 어떤 생각 하는데, 이때에서 사람들한테 주식 사세요라고 물어보면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. 그때는 이제 몇 달 차이도 나지 않은데
그때는 무엇 사야 되는지 물어보고 사지 말라고 해도 막 사는데 지금은 사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고 돈이 없다 그러고 뭐 사람 말에서 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예전에 그때 사지 말라고 했을 때도 정 사고 싶으면 인버스를 사라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인버스를 사람들이 주변에서 좀 사긴 샀는데 좀 많이 못 사면 아쉬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똑같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사라고 해서 권유하고 사라고 할 때 좀 더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기회라 생각하고 계속 사고 있고 이 기회가 좀 지속되면 계속 살 거고 그리고 오르면 그때부터 좀 이제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늘상 하던 방식으로 욕심을 버리고 그, 예, 그, 베이스한 주식들이 오르는 걸 지켜보고 더 많이 오르면 다시 팔면서 다시 레버리지를 갚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이번 주에 10년 후 부자 채널은 여기까지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